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소리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들보 대선판 들여다보기입니다. 오늘은 대선판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각 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 김영한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대들보는 안 되고 석가래 정도.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 뭐 전직이 아니고 네. 윤석열 캠프의 자원봉사. 자칭 부대변인, 국민부대변인인데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해가지고 사무실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윤석열 제가 듣기로는 캠프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든든하게 듬직하게.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저한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고 자원봉사하고 싶다고 나처럼 그렇게 오는데 제가 어디 연락해 드릴 때도 없고 윤 총장하고도 참 그렇게 자주 이렇게 연락하는 처지가 못 돼서 사실 입장은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아니 지금 중요한 직책을 좀 맡겨서 일을 좀 하고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갤럽 지지율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25대 갤럽 지지율이 떨어지지 갤럽에서는 떨어졌는데 갤럽에서만 떨어진 거죠. 지금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데서는 국민의힘 입당하고 나서 그 효과든지 어쨌든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죽박죽, 뒤죽박죽이고 우왕좌왕 여론조사가 들쑥날쑥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가 어제 오늘 사이에만 5개가 나왔습니다. PNR이라는 조사가 있었잖아요. PNR 조사가 경남일보인가 뭐 그거하고 관련해서 나온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엔 CNI인가 하는 일요 뭐 서울인가 일요 서울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하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미터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호감도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개 여론조사가 4개 여론조사가 나온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었습니다. 요거 있는데 5개 중에서 윤석열에게 나쁜 거, 또 윤석열이 진 거는 갤럽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 그러니까 갤럽은 이제 발표가 됐지만 특이한 조사이기 때문에 전화 면접 조사.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자들이 좀 죄송한데 이제 무식해가지고 무슨 저쪽하고 기준이 다르고 이게 무슨 성격도 다르고 실력도 다른 걸 갖다 붙여서 여기서 올라가는데 여기 떨어지니까 하루 사이에 뭐 6%가 떨어지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갤럽 여론조사는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했던 장모님 그 문제 있을 때 엑스파일 있을 때 조사가 좋게 나왔죠. 그때 갤럽이 처음으로 뭐 이기였거나 뭐 변동이 없는 걸로 돼서 장모님 문제가 뭐 변동이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 좀 좋게 나왔던 것 같고 요번은 좀 나쁘게 나온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대세 영향이 없다. 우선 첫째로는 이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조사를 갖다가 병렬적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왜 의미가 없냐면 지금 그 조사는 전부 이 일본 말인데 나라배를 세우는 거예요. 조사 있잖아요. 뭐 이재명 뭐 누구 뭐 무슨 뭐 윤석열 뭐 해가지고 쫙 불러주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ARS 조사는 쫙 불러주고 기계가 불러주고 여기는 갤럽은 불러주지 않고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잘 아시네. 자유응답 방식.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대통령 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는데 이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장사하다가 갑자기 전화 받아가지고 누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팍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재명 지지자들은 직방으로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최재형하고 윤석열을 아직 결정 못했어. 그리고 홍준표를 이게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생각 못하는 사이에 여기는 뭐 잘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직 결정 못했으니까. 이제 그러나 확실히 결정된 사람들을 팍팍팍팍 붙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항상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걸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강고한 지지를 갖는 사람이 그 주관식 시험에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이를테면 여당이 하나 이재명 그다음에 야당에 뭐 윤석열 이렇게 했으면 그 일자 양자 구도는 의미가 있는데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를 들으려면 한 5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렬로 세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홍준표를
먼저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해보고 해야 돼. 그 홍준표가 안 나오니까 난 이거 조사 안 나온다. 하지 그래서 말아라. 뭐 텔레비에서 빼달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다른 조사를 보면 그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 윤석열 다음이 홍준표지 다음이 최재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 보수 적합도를 보면 윤석열이 1등, 그 다음에 홍준표가 있고 최재형이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정도의 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언론이 조장하는 건 최재형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으나 한 달을 했으나 꼼짝없이 그 중간에 그 벽이 그 월이 화요 월이 지금 홍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싸움으로 이 야당을 몰아가는 사이에 승리가 엄청나죠. 홍준표 엄청나지. 그다음에 유승민은 엄청나지. 다 소트 아웃. 지금 안 보여. 페이드 아웃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갤럽 여론조사에서 뭐 거기만 6% 떨어진 거예요. 4.4 조사에서도 그것도 이제 전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좀 불리하게 나와요. 이제 윤석열이 불리하게 나오지만 3% 오른 걸로 나왔어요.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이재명이 올라간 걸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4% 이거 3% 되지 다 올라갔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거의 10% 가까이 이기고 있어요. 어떤 건 12% 이기는 것도 있어요. 양자구도에서. 그리고 그 다자구도에서 다 이기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그 민주당 8월 2일 입당 이전에 그 입당 이전에 8월 2일이라고 한다. 우리가 7월 30일. 원래 8월 2일 하기로 했다가 그 이준석 쪽에서 먼저 흘리는 바람에 그거를 30일로 바꿔버렸죠. 금요일로. 그거 하고 난 뒤에 하강하고 하다가 반등한 거죠. 그래서 반등한 건 기조가 지금 반등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그렇네요. 이제 그런데 뭐 약간의 무슨 뭐 막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지금 사람들이 바빠 죽겠고 코로나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무슨 막말 누가 뭐 했는데 뭐 후쿠시마에 뭐 어쩌고 이런 거 우리는 뭐 지식인들 정치인들 막 엄청난 거 이거 뭐 이런 뭐 친일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 1, 2% 빠질 수 있지만 그게 6% 출렁거릴 일은 아니라고요. 6%가 출렁거리려면 그야말로 더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뭐 부정한 일이 있다든지 뭐 드러났다든가 스캔들이 뭐 생겨갖고 이건 막 그래도 금방 떨어지지는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막말 몇 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말한 걸로 말하면 그 바지를 벗을까요? 말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 보고 뭐냐 날치기 그냥 뭐 과감하게 날치기 하라고 그랬습니까? 확 쓸어버려? 아마 그런 것들이 막말이죠. 그런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지식인들이 이 판을 보는 시각이나 여론을 보는 시각이 너무 과장돼 있고 너무 희딱배딱 한다 그래요. 제 얘기가 맞잖아. 그 주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벤션 효과가 지금 막 둘이 이전투고 네가티브 그러지만 지금 국민들은 싸움 눈에 띄는 것은 이낙연, 이재명의 귀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계속 싸우고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으니 어떤 놈이 하냐 뭐 음주운전이 어떠냐 뭐 여기에 무슨 탄핵이 어떠냐 뭐 백제가 어떠냐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낙연보다는 그래도 이재명이 낫지 뭐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낫지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갈 그런 겨를이 없어 주관식 할 때 그러니까 이재명 이렇게 해보고 이건 놈들 지금 싸우는 게 거기니까 난 이재명 찍을래 나는 그 이낙연 찍을래로 가지 윤석열 뭐 최재형까지 갈 겨를이 없다.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시간이다. 그런 컨벤션이 중간에 와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거기는 본경선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 경선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서울 성남 그 비행장을 지금 막 없앴다가 붙였다가 뭐 그러고 아파트가 뭐 100만 채에서 200만 채가 막 날라다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뭐 전 국민에 줘야 된다 뭐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을 하나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점은 채내놨는데 여기는 빈 상점이고 저기는 지금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상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똑같이 놓고 누가 더 좋으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나라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그 11월쯤 가서 그 국민의힘의 야당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낙연 뭐 이재명 이렇게 해서 다이다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걸 내려왔느니 아니고 유의미한
자료만 생각하고 다 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윤석열 어제 기분 딱 좋아서 아우 10%나 다 이겼네. 다 뭐 거기도 그렇게 나오지. 조앤도 나왔지. 뭐 그 피해날 그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왜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과학이야. 왜 그러냐? 거기가 주물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ARS로 하기 하니까. 때문에 ARS로 하는데 후보자들 한 10명 불러주죠. 그럼 ARS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윤석열이. 저 유선전화. 유선전화로 하면. 유선전화를 10% 섞느냐, 15% 섞느냐, 20% 섞느냐에 따라서 연령층 소상공인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조사 방법으로 윤석열이 좀 잘 나오겠네. 전화 면접 조사하면 윤석열 잘 안 나와, 지금. 여당은 할 수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 샤이보스가 있어. 그리고 아직 윤석열 마음은 호감은 가지만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답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 결정되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그냥 이놈 민주당을 찍어줄 건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돼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바꿔야 된다는 게 10% 높아. 한 10% 정도 높죠.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 내려가냐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교사 방식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1대1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뭐 우리 저 대중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제 말실수,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부정식품이나 후쿠시마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윤석열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있어요. 있고 그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자질 문제까지 그렇지. 되죠. 그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국민 부대변인이 돼서 갈 때는 정무적인 기능이나 또는 맨 국민 부대변인입니다. 국민 내가 임명한 거니까 갈 때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윤석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장수가. 그렇죠. 국회 정치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자들한테 오는 전화라도 받아줘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놓여. 거기 뭐 전직들도 많이 갖고 이제 지금 그러고 뭐 나날이 영입이 돼.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뭐 안 불러줘서 그렇지 전화만 가면 가게 돼 있어. 지금.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의미 있는 거, 우리 당에서 지금 윤석열이 의미 있는 거는 윤석열 밑에 그 겨우 올라오는 자리잖아. 이게 있는가 없는가. 겨우 올라오는가 안 오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쪽은 생각할 것도 없어. 우선 저기 당나라 군대는 생각할 거 없고 여기 지금 우리 연개서문 군에 이 반란군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뭐 없어. 그러니까 대세론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러면 대세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게 지금 언론은 최재형을 띄우고 있는데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 지금 송준표나 유승민한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양강에 들어가야 어떻게 가서 잡아먹겠는데 자꾸 그 앞에 그 최재형을 가지고 몰아넣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도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뭐 중도도 잡아먹고 진보도 잡아먹고 하면은 윤석열한테 저기가 되는데 윤석열이 느긋한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보수로 가버리니까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애국가 사절까지 외우는 사람이 저 국회의원인데 뭐 국회 개원식 할 때 한번 부르는데 그때도 텔레비 나오면 그냥 그 가사를 아는 것처럼 입만 뻥긋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외우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막 시키니까. 남산후에 뭐 저소나무 거기 저소나무 2절이고 철갑을 가을 하늘은 3절이고 그러니까 이산가 이거는 4절이고. 그걸 못 외우면은 이 나라의 애국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 우리 자식들 모아놓고 그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면 아마 꼰대 시아버지라고 해서 쫓겨날걸. 밥도 못 먹게 지금. 근데 거기는 가게가 아주 위상이 딱 서있고는 며느리들이 막 성명을 냈더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걸 다 강요할 수는 없어. 우리 국민은 그렇지가 않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애국가 4절 못 외운다고 해서 애국자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 갇혀 있어. 근데 보수의 원조는 누구냐? 그거를 양보 못할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게 홍머식이라고. 홍준표가 있는데 홍카콜라가 또 계시고 거기다 또 개혁적인 보수에는 또 유승민이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애국가 사절하고
막 하는 것이 다 이제 윤석열을 겨냥한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얼마 전 그저께인가 이 대선 출정식 하면서 기자가 물었잖아요. 왜 윤석열이 아니고 최재형이어야 되는가? 이 대답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분열을 부른 정치적 부채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은 분열을 부른 정치적 부채가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되는 거죠. 질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보수 정권이 몰락을 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보수를 실패로 몰아간 사람이고 본인은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찐 보수다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시골에 장터에 중국집 주방장 아들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중국집 주방장이야. 경북 상주에서 와가지고 충북 괴산에다가 차부라는 게 있어 터미널. 네, 차부에다가 이제 중국집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중국 음식점을 했단 말이에요. 무학이야. 학교는 못 다녀가지고 이제 추석 때 이럴 때 막 바쁠 때는 우리는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치부책을 적어요. 예산값 적는 거. 장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여담인데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가면 농협 소장이 있어요. 농협 지소장 같은 게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늘 와서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술도 먹고 거기는 시골은 술도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예산값 걷는단 말이야. 이제 월급 나올 때 다 주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농협 소장님한테 청구서라는 걸 보내요. 20일쯤 돼서 이제 청구서를 보내면서 이제 짜장면 몇 그릇, 술 먹고 이렇게 했는데 맞춤법을 잘 모르시니까 농협 소장님께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송국건 소장님께 이렇게 보냈는데 홍국건 송장님께 이형이 하나 들어갔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이 나라의 대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장돌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돌뱅이. 장사치. 장돌뱅이. 장돌뱅이의 언어가 있고 지식인의 언어가 있어요. 장돌뱅이가 아닌 언어가 있어요. 정치인은 장돌뱅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장돌뱅이가 많아. 그래서 나는 옛날에 내가 중국집 아들이니까 애들이 막 저놈 자식이 장돌뱅이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내가 장돌뱅이라는 거는 서민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시장판에 가서도 이 잡초처럼 살아나는 놈이라는 거고 나 나중에 훌륭한 정치인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과 서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그 언어 가운데서 장돌뱅이 언어를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이에요. 말이 쉬워.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나치면 막말이 되지만 말이 쉬워요. 지금 윤석열의 언어가 장돌뱅이 언어를 잘 닮았어요. 어디서 온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무슨 잡범들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교수니까 장돌뱅이일 리는 없고. 근데 말이 이 사람이 쉽고 직선화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서울대학을 나왔지만은 그 장돌뱅이 언어에 가까운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김대중은 나라를 살리는 경제정책하면 1, 2, 3, 4가 나오는 사람. 그 말하면 그대로 받아 쓰는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김영삼 대통령은 원자로하고 원자핵하고도 잘 구별을 못했잖아요. 지하자원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김대중이 그랬으면 한번 갔을 거예요. 근데 김영삼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 근데 그 명언이 있잖아요. 나는 머리가 없으면 머리는 빌리면 되지만 건강은 지켜야 된다. 건강 지켜야 된다. 매 수용하고 조깅하고 나중에 수용하고. 그러나 그가 정치적인 후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치고 들어가는 데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용기와 결단의 정치인이에요. 그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감의 정치인이야. 그냥 확 치고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 최재형 저분은 좀 어렵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 언어가 이게 지금 장돌뱅이 언어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갈 길이 멀어. 지금 30%를 따라가야 돼 지금. 그러려면 이게
대중적으로 굴러야 되는데 이 굴러려면 이게 말이 좀 사고를 많이 쳐야 돼 이 사람은. 윤석열은 이제 몸조심을 좀 해야 될 처지고 야권에서 윤석열은 지금 그대로 가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후보 되고 나서 좀 잘하면 되잖아. 지금 뭐 지지율 10% 떨어져도 일주일 만에 다 따라잡는. 그러면 전혀 지금 뭐 후보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밑에 올라오는 사람이 지금 별로 안 보인다 그래요. 싹 보니까 밑을 보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내가 보는 거는 저기에 이 보수 내지는 뭐 이 우리 저 야당에서 누가 지금 다코스 부상하냐. 지금 부상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하나는 최재형.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세 번째는 유승민.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이 최재형이요. 최재형이 가로막아 주니까.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최재형이 절대 윤석열을 따라갈 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그 앞에 거장 홍준표가 서 있어. 여론조사상 보면은 항상 뭐 앞쪽으로 한 1%라도 가 있죠. 오늘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 매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안에서는 홍준표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칼칼하고 매력적이야. 그 양반도 장돌뱅이 언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심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장돌뱅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막말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윤석열 그 후보한테 써서 보냈어. 뭐라고? 문자를. 써서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를 않았는데. 뭐라고 보냈습니까? 정치는 이름하여 노이즈입니다. 정치는 노이즈야.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그 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터뜨리지 않았으면 부산일보에 그거 났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탈원전이 부각되는 거야. 부정식품 이런 거 있잖아. 부정식품은 조국에 해줬죠. 조국에.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붙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에는 후보 다 모여. 윤석열 하나만 모여. 욕 얻어먹는 거. 그 다음에 저쪽은 그러니까 악명도 유명이라고. 그리고 뭐 정치인은 본인 부고 기사 외에는 뭐 신문에 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 제일 그게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관심보다는. 그 악플 다는 사람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지만 무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이즈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 있는 건 아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그래서 뭐 지금 뭐 후쿠시마가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국민들이 아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5%도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냥 저러면 뭐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정도만 알지. 지금 내용은 이거거든요. 제가 원자력 세계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정치인이었는데 한때. 과학기술부 장관 하셨고. 장관도 했고 뭐 원자력 전문의니까. 후쿠시마의 원전에서 내부가 폭발을 해가지고 원자 용융. 녹았다는 거죠. 녹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장은 처음에 해일이 오고 폭풍이 와서 덮쳤어. 그래가지고 원자로가 그냥 안전하게 돼 있어 덮쳐도. 그런데 뭐가 왔냐면 정전이 온 거예요. 정전이. 그래서 정전이 오니까 용융에서 냉각수를 시켜야 되고 그런 그 원자로를 돌리는 그 비상발전기라는 게 있는데 비상발전기가 해일이 덮치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녹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원자로가 먼저 터진 게 아니고 원자로가 지금 뭐 한 것이 아니라 지진과 해일로 원인이 돼서 정전이 왔고 정전 때문에 원자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녹았고. 원전이 그 불안전하다든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든지 그런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자연재해에 가까운 것이지. 그렇지. 그 원전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체르노빌하고 결과는 비슷하게 됐을지 몰라도 체르노빌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운전을 잘못하다가 뭐가 해서 폭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이거는 지진이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지진이 오니까 해일이 왔잖아. 그게 덮쳐 쓰나미를 확 쓸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원전은 그대로 서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가 없었는데 정전이 오고 비상발전기가 시키게 되니까 그거를 그 안에서 용융이 돼가지고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없었다든지 원전은 방사능이 그렇게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 원전을 세우는데 그 후쿠시마를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방어를 하다 보니 어서 또 들은 얘기가 있으셔서 이것이 그 원자로 안에서의 원자 안에서 폭발이 돼도 그 모듈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해일과 지진이 와가지고 이렇게 덮쳐서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천하에 우리 예. 송형 같은 분도 지금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알고 있잖아. 네, 그런데 전 국민이 얼마나 알겠냐고 이 내용을. 그러니 그 설명을 해도 잘 모르고 막 까는 것도 잘 몰라. 다만 일본 놈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 그러고 무식하대. 이거만 도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됐대. 뭐 방사능 노출 안 됐대. 그래서 후쿠시마 뭐 물고기 먹어도 뭐 괜찮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그 동해상에다가 방사능 그거 유출된 거를 막 흘린다고 했을 때 왜 한국에서 난리쳤냐? 유출이 안 됐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주었다 깨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 그렇죠. 지금 예. 이 지난 25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을 뭐 4번 되고 4번 떨어졌는데 단 한 번도 막말이 없어. 막말 논란이. 막말이 예, 없고 예. 나같이 그렇게 헛소리 한 적이 그렇게 몰린 적이 없어. 왜 그러냐? 우리 머릿속에 그 들어가거든. 이게 네. 저 레드 팀이라고 그래. 레드 팀. 네, 레드팀. 머릿속에 한쪽이 접근 역할을 하는. 아, 머리 안에 한쪽에 레드팀이, 레드 네가 있네요. 레드 세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하면 저 야당이, 뭐 네. 여당이 무슨 얘기, 아까 또 언론 기자들이 네. 저 막말 저거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라면 이렇게 쓰겠어. 나라면 이렇게 받아치겠어. 이거 그 이제. 기사 쓸 만한 막말 -1. 네. 요 선을 타고 그래서 가죠. 딱, 그래서 딱 멈춰네. 그런 잔머리만 굴리는 거가 저. 아, 그게 이제 저기, 그 여의도 합법이라고 하죠. 보통 여의도 합법인데, 장돌뱅이 합법을 쓰니까. 그냥 뭔가 좀 이상한 얘기인데 잡으려면 네. 쫙 미끄러져서 기사가 안 되거든. 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 분은 당분간 저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 예? 아, 예? 예.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예. 그 얘기가 머리에 꽉꽉 맥히는 거야.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고 뭐 이게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뭐를 잘했냐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야, 내가 그 명언을 했어요. 윤석열 처음 만나는 날 딱 앉자마자 내가 얘기했어요. 윤 총장님, 총장님은 검찰보다 정치가 맞는 사람 같습니다. 아, 왜요? 응? 뭐. 이 사람 좋아하고. 아, 술. 술도 좋아하고. 예. 또, 어디가. 스킨십.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김대중 같으면 예. 이제 사무실 선거 캠프는 몇 시에 무슨 서교장에 모여라. 예. 거기서 뭐 메뉴는 뭐로 하고 뭐 너 알 사람은 누구 하고 자리는 여기 앉고 이거잖아. 윤석열 어떻게 하냐. 약속 있어? 가다 한번 한잔 하지. 이거요. 그리고 번개라고 하죠, 요새. 번개. 그리고 김종인 만나고 시간 남으니까 금태섭이 만나러 가는 거야. 아, 차 타고 오다가 이준석하고 통화돼가지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뭐 약속 없으면 그냥 만나지. 이렇게. 예. 그리고 장소 모두 예약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사무실로 갈게. 예. 그리고 그 앞에 그냥 집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격시가 없음. 이게 우리 서민들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맨날 지금 낮술 먹었다고 그러고, 뭐 술,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저 치맥하고, 이준석하고 치맥하고, 부산 가서 낮에 국박박 소주 마시고, 또 금태섭 만나서 또 소주 마셨다고 그러고, 맨날 술만 먹냐, 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술 좀 먹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술 좋아하는 사람이 다 내 편이 되겠구나. 저도. 아니, 내가 치과의사인데, 이 치과의사에 이심으로 오거나 이빼러 오는 사람들, 사랑니 뽑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아프고 막 몇 년씩 아픈 사람들이 치과에 못 오는 요인, 1번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수는 이빨 빼고서 술 못 먹는 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술을 하루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게 아마, 이거 무슨, 나는 애정 있잖아요.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술을 더 좋아하는 게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어도 그냥 그런 인간들이 그거 있죠. 반주 한 잔, 자기는 아니에요. 좀 맞아요. 저도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 며칠 동안 술 못 먹는 것 때문에 계속 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게 치과 의사하고 먹으면 괜찮다. 첫째. 다 꺼내주고. 아주 근데 그 지혈을 잘해주고. 교과서에 있어. 예. 그게 술을 먹어서 이 알코올이니까 그게 들어가서 소독도 되고 그래요. 이 소주라는 게. 그런데
이 나쁜 거는 이제 많이 먹어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까지만 먹자 이거죠. 그리고 나하고 먹으면 또 이놈이 또 오랜만에 이빨 아파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기는 그렇고 빼긴 빼야 되겠고 빼고 나서 이제 소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고매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렇듯이 이 지금 현재 그 술 같은 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되죠. 그러면 뭐 그거 시비 걸었다가 또 그때는 이준석이 또 한 건 했어요. 시비 걸었다가 뭐 윤석열이 음주운전 했냐 이러니까는 거기에 폭탄 던진 데서 자기들끼리 막 지금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 시비 잘못 끄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장사도 안 되는데 호프집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예. 아니, 무슨 폭탄주를 뭐 낮에 먹고서 뭐 얼굴이 빨개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그건 안 되지만, 아니, 돼지국밥집에서 시민이 와서 뭐 소주 한 잔 주는 거, 그거 먹는 사람이, 이 지금 낮에 술 먹으면 코로나가 왔는데 무슨 이 술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한 잔 이렇게 입에 댔다 떼는 게죠. 그렇죠. 예. 내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드시라고 그랬지, 내가.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의도 그 어법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진석 의원이 여의도 어법으로 또 이름 돌고래 멸치 그 자꾸 이준석 그 대표가 대선 주자들 막 지금 모으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중앙에 딱 서가지고 양쪽에 대선 주자들 한 10명 쫙 해서 나가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뭐 쪽방촌 뭐 자원봉사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회의한다고 그러고 계속 하는데 이 불참을 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불참을 하는 데 대해서 또 비판을 하니까 오늘 정진석이 돌고래와 멸치는 급이 다르다. 윤석열은 이미 돌고래로 몸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준석이 반박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대권 주자들을 그 대표가 자꾸 불러 모으는 데 대해서. 지금 그 비유의 전성시대예요. 비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예수님 담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예. 이를테면 뭐 그냥 경선 버스부터 경선 지났는데 버스를 탔는데 뭐 예. 요란한 승객이 있고 예. 거기가 그냥 다른 사람은 한번 비유를 쓰고 가는 건데 비유를 그냥 시리즈로 써. 전편, 후편. 그냥 장기 뭐 장편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는 안철수는 지금 요란한 승객이 됐고, 요란한 승객이 뭐 중간에서 타는 놈 있고, 뭐 그냥 중간에 타는 놈 있고, 뭐 처음부터 타는 놈 있고. 본인은 난폭한 운전자예요. 경선버스 난폭한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뭐 그 무슨 한우가 어떻고 뭐 뭐 유구 한우 또 뭐 밖에 있는 그 장애 주자는 뭐 그 유구고 여기 안에는 한우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 안에는 비빔밥. 그런 비유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전대. 저는 시인이기도 하고 잘하는데. 그렇죠. 여기 껴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고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또 고수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정진석이야. 돌고래와 멸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리 양식장에. 돌고래하고 멸치를 같이 넣으면 안 된다 그래. 돌고래와 멸치 다 잡아먹어버리죠. 이 사람이 무슨 어부의 아들도 아닌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장관의 아들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이제 또 이 글쟁이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그걸 쓰면 또 모든 언론이 또 할 것 같잖아. 한번 해보세요. 뭔데요? 그래가지고 그 돌고래의 비유를 정진석이 비유를 어제전에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야 왜 그렇게 대선 주자들 거기다 1년을 세워가지고 벌 세우냐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돌고래 비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돌고래는 괜찮은데. 이 멸치가 다른 사람 전부 멸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승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쓰면 되는데 그 취지는 난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정진석이 이야기하는 취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천시장 선거에 문병호가 나갔어. 바른미래당에 뭐 되지도 않은 선거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잖아. 뭐 5%, 10% 얻어야 된다고 뛰고 있는 거예요. 막 경기도에서 막 뛰고 이리 뛰고 하는데 중앙당에서 연락 와. 서울, 경기, 인천에 후보들이 모여서 뭐 공명선거 협약식 빨리 올라와라. 그럼 하루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안철수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달라. 우리는 어떻게든 10% 얻어야지 기탁금의 반이라도 받고 그런 처지고 안철수는 그래도 뭐 돈이 있고 그거 뭐 15% 이상 받을 거니까 뭐 느긋한데 저 사람도 부르는데 우리는 가기 싫어.
다 처지가 다르다. 다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모아놓는 것은 이준석의 프로그램에는 가능하지만 이 후보들은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최재성 같은 분은 지금 늦게 와가 최재형 같은 분은 지금 빨리 대구 경북에 가서 박정희 생각해가지고 이 지금 원조들을 막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 더 올리려면 지금 빨리 논산에 가가지고 휴가라고 핑계대고 가서 아버지 고향에 가서 파평윤 씨도 잡아야 되고 논산에 가서 충청도가 내 고향이요 이렇게 다녀야 되는 판인데 아이 당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연탄 배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소 후보 지금 처음 나온 초선 의원들은 뭐 그런 거 만들어주면 사진 한 장 나가니까 좋은 건데 이 지금 돌고래들은 지금 갈 길이 바쁘단 말이에요. 바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당직이나 당대표는 후보들을 도와주고 조연이 돼야 돼. 지금 힘은 주연급이지만 조연이 돼서 그 사람을 띄워야 돼. 카메라도 그 사람들 띄우고 그렇죠. 인터뷰도 그 사람을 하고 왜냐면 지금 자기 장수가 아니니까 지금 대표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준석이 이제 지금 조금 이제 후보들이 볼 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뭐 내부 검증단 만들고 또 안철수하고 계속 감정 싸움을 하고 이 합당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오히려 몰고 가는데 합당이 안 되면은 안철수가 독자 출마하면은 그 손해는 나중에 이준석이 보는 게 아니고 대권 주자가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준석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이준석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데 뭐 대선단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검증단을 들여온다든지 뭐 또는 나 휴가 가니까 그 전까지 뭐 합당 뭐 시한이다 뭐 이렇게 안철수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부분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왜 그렇게 되냐, 왜 자꾸 집안 문제에 대해서 하느냐 이거. 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지금 물이 덮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로 막 물이 덮치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물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 물을 양동이로 막는 게 좋으냐? 바켓 불. 그것도 웃바켓 일본말은 아니니까. 그걸 막아야 되느냐? 삼태기로 막아야 되느냐를 갖고 논쟁을 하다가 여기 싸움이 붙었어. 이장하고 지금 이장들하고 반장하고 싸운 거예요. 이 동네 안에서 싸우면 안 돼. 지금 우선은 다 힘을 가지고 와서 물려오는 그 홍수를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은 뭐를 해야 되냐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들이 지금 간첩이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아니 국정원장이 아니 지금 통신선을 연결한 게 그 김정은이가 했다고 그랬어. 근데 청와대하고 통일부는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 김정은이가 화날 거 아니야. 자기가 요청했다고 해서 무슨 자기가 뭐 그러니까 저쪽에서 김여정이나 뭐 이 성명서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한 거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런 혼선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됐는데 막 계속 참고를 하는데 왜 코로나 이거 어떻게 백신 어디 갔냐 말이야. 지금 20대, 30대, 40대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재난지원금 갖고 말이야. 지금 백신 사와라. 이런 헛소리 하고 있냐 말이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제1야당 대표죠. 그 다음에 아니 우리 당이 지금 헛소리 했다고 그러는데 송영길이가 어제 불임 정당이라니까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 요새 또 불임 이야기 안 하고 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공격하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걸 싸울 게 많아. 지금 뭐 지금끼리 싸우느냐고 지금 바지를 벗고 입고 막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막 그러고 막 백제가 어떻고 그런 건 안 싸우고 말이에요. 그 두루킹 같은 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대통령 확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삿바 싸움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후보들 헐뜯고 지금 후보들 싸움시키고 그 경쟁시키고 할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검증을 뭐 우리 검증이 지금 얼마나 돼 야당 후보들이 얼마나 검증할 사람이 대통령이고 여당 후보지 지금 우리 검증할 우리 발을 족쇄 채울 일이 있어 뭐 나오면 그거 폭로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태가 뭐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무슨 헤게모니 싸움 같이 이렇게 비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이준석이
그 하루에 라디오를 몇 개씩 출연을 해요. 그 거의 뭐 당 대표가 어떤 패널 고정 출연하듯이 그렇게 몇 개씩 출연을 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내부 문제예요. 윤석열, 안철수 다 내부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1야당 대표면은 문재인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송영길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방송 마이크를 준 그 시간에 그런 건 안 하고 전부 내부 문제만 하고 있으니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거의 다 방송들이 장악이 됐잖아요. 저 문재인 정권에 장악이 돼 있으니 이준석만 부르면은 내부 총질을 막 하니까 이 정권 공격을 안 하니까 그것이 또 계속 부르는 것 아닌가 그 생각까지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이준석 저 대표가 네. 뭐라 그랬어? 우리 당 후보를 만나는 것보다 송영길을 만나는 게 편하다고 그랬던가? 그런 대표는 없어요. 그거는 PR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적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야당은 여당을 정체적으로 저기 좀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로섬이야. 우리가 권력을 먹거나 저쪽의 권력을 뭐 먹는 건 아니지만 차지하거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경쟁에서 우리 후보들 사이에는 비적대적이에요. 누가 더 좀 하느냐 그거의 문제지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면. 그러나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해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싸우는 일을 해야 되고 후보들한테 날라오는 유탄을 당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당이 고발하고 당이 싸워야 돼요.